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타스통신은 수요57이 첫 수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으며 판매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요57을 구매하면 미국의 수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에 수요57을 구매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요57의 첫 번째 구매 국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란. 수호이 57의 수출 버전인 수호이 57-2를 구매할 첫 번째 국가는 물론 북한과 이란이며 두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국가입니다. 이란은 무기, 탄약, 일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군인, 인력, 탄약 및 다양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 역시 공습 수단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보호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2번 패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드론,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영토에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6일에 진행된 이스라엘 작전에서 이란 기반시설과 방공망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현대식 전투기를 이용해 공격을 감안했지만 이란은 비대칭 전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공군은 F5 전투기와 소수 현지 복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F4 팬텀, 수호이-24, 미라지 F1, 아직 운영 중인 소수의 F14 통캡 및 미그-19 편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많지도 않고 현대적이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전투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조종사가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쉬운 목표이자 기회일 뿐입니다. 올 봄에 이란이 수호이-35 전투기 24대를 구매했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집트가 이전에 포기했던 전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 정보를 부인했으며 그것이 사실이려다 하더라도 이란의 공군력에 있어 수호이-35 24대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야크 130 훈련기 겸 경공격기라는 또 다른 구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모든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이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전투기입니다. 중국이 젠35A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한 수호이 57의 경우가 보다 공급 관점에서 앞서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김정은에게 기회의 창이 열렸지만 열렸던 만큼 빨리 닫힐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낮은 품질의 탄약, 노동자, 북한군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더 이상 최고의 기술을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을 활용하여 지금 당장 수요57을 구입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공군 현대화 요구는 엄청납니다. 가장 좋은 전투기는 미그-29이고 나머지는 주로 미그-17부터 미그-13 및 수호이-57 공격기에 이르기까지 구소련 전투기일 뿐입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이미 F-35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많은 현대화된 4세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자체적인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인 KF-11 프로그램과 직계 프로그램에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수요57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예측할 수 없는 이웃 국가를 무장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주머니 사정에 따라 수요57을 구매할 수 있느냐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 전투기를 기꺼이 판매할 의향이 있지만 북한 GDP는 약 2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불할 수 있는 전투병이나 각종 무기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종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 계획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알제리가 수호이 57 이후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모로코, 이집트와 경쟁하고 있는 이 강력한 국가는 수년 동안 러시아 무기의 매우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알제리 공군은 야크 130 훈련 및 전투기 편대 16대와 70대 이상의 수호이-30을 사용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서 최근 유일하게 러시아제 수호이-34 14대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수호-235 구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있었지만 알제리는 수호-257 프로그램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제리는 이런과 재정 상황이 비슷하고 북한보다 훨씬 나은 나라입니다. 알제리는 러시아 무기 구매에 대한 미국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종종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이슬람 국가도 미국제 5세대 전투기 구매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외에는 F-35 프로그램을 승인되었지만 나중에 예스-400 방공 시스템 구매로 인해 제외된 터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F-35 구매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UAE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응해 UAE는 라팔 전투기 80대를 구매했지만 이것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 보유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전투기 관련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는 러시아를 유혹했으며 수년에 걸쳐 미래 전투기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공동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UAE처럼 사우디아라비아도 국제 정세로 인해 미국제 제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5세대 항공기 구매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F-15EX, 라팔 및 타이푼과 같은 4플러스 세대의 서방권 전투기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는 아랍 국가들이 이란 및 기타 아랍 국가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이스라엘이 보유한 F-35I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합니다. 인도. 많은 평론가들은 수호-27의 잠재 고객으로 인도를 지적합니다. 이 나라는 공군을 재건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를 갖고 있고 최근까지 러시아 항공기의 세계 최고 고객이었습니다. 인도는 이스라엘과 프랑스 부품이 포함된 수호-230 마크I 버전을 총 270대 구매를 했습니다. 인도 계약은 한때 쇠퇴하는 러시아 항공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인도가 수호-27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다면 수십 대에서 수백 대의 전투기를 생산할 전망입니다. 인도는 이전에 수호-27을 탄생시킨 팍파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러시아의 기술 이전 수준에 실망하여 2018년 프로젝트 참여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압박받고 있는 러시아군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백 대의 5세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는 오늘날 러시아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는 테자스 경전투기 프로그램 및 개발에 집중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방제 4플러스 세대 전투기 및 자체 개발한 테자스 구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수호-27 구매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국. 현재 중국은 두 종류의 양산형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인 젠 35는 최소한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됩니다. 중국은 점점 더 러시아의 기술 솔루션을 비웃고 있으며 5세대 항공기 시장에서 그들은 러시아의 구매자가 아닌 경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수호-27 고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 수호-35 경우처럼 러시아 기술 샘플을 구하거나 경험 협력을 목표로 협력을 구축하라는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항복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술적인 해결책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인도와 같이 수호-27의 첫 번째 고객이 되는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북한이 수호-27 구매에 성공했다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공군력 강화 로드맵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트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